4장에 보면 평균값 정리야. 자, 이 평균값 정리가 있을 텐데 평균값 정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랑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이 평균과 이 평균은 같은 평균이야. 서로 같은 평균이 되는데 평균 변화율이랑 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생기는가 봐. 그래서 자, 우리가 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은 매끄럽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전제 조건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얘가 이제 뭐냐? 기본적인 세팅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 얘와 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양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랑 양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여기 있는 요 지점을 각각 x 이퀄 a와 x 이퀄 b였다라고 둡시다. 그럼 a와 b를 이렇게 뒀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직선을 끄어. 직선을 끊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나느냐. 자, 그냥 이 모습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 뭐냐? 이 노란색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반드시 생기지.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생기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기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기는데 자, 결국에는 곡선 형태에서 뭐다? 이 양끝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항상 생긴다는 얘기거든. 항상 이런 일이 이 상황에서는 벌어지더라 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야. 함수값이 여기도 x값이 a가 되겠고 얘가 x값이 b가 될 텐데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둔다면 이 x축과 평행한 요 부분 얘를 끄었더니 얘랑 평행하대. 뭐 일단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 맞죠? 0인 건데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접선이 반드시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죠.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고려하더라도 양끝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상황을 뭐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게 평균값 정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FA에서 FB를 빼는 거고 A에서 B를 빼는 거야. 이것이 뭐다? F'C랑 같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긴데 자, 여기서부터 이 말이 어떻게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뭐다? 여기 뭐랑 같다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C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뭔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직접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 되게 압축해서 정보를 딱 표현하고 싶으니까 딱 요거만 보여주면 되겠지. 평행하다. 그리고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근데 그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고 또 그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더라. 그게 같다. 오케이? 됐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C의 위치도 중요하죠. 이 C의 위치가 어디가 될까? 라는 건데 이 C의 위치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들어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와 B 사이에 C가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C가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C가 여기 존재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번은 있다 라는 걸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는 있다. 오케이? 그거를 이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누가 존재할까? C가지. 됐지? 이게 뭐냐? 평균값 정리야. 오케이? 자, 근데 존재 여부를 묻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가 들어간 즉 등식, 특히 뭐예요? 등식이면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을 텐데 당연히 방정식이겠죠. 방정식에서 해의 존재 여부를 물을 때 뭐를 해의 존재 여부를 물을 때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 사례들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언제 이제 하느냐라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꼴의 타입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타입들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면 f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f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자 얘도 조금 더 압축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적어줄게. 어떠한 지점이 있을 거고 어떠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뺄셈 형태로 등장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얘만 나오면 뭐가 구성된 거야? 분자가 구성된 거지. 분자가 구성만 되면 분모는 얼마든지 내가 맞춰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가 등장하는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구조에 등장하는 방정식이거나 자, 근데 이거는 뭐만 본 거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좌변만 본 거잖아. 좌변 말고 우변을 봐서도 물론 있겠지. 그래서 자, 이런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미분을 해. 어떤 수식을 미분한 식, 어떤 수식을 미분을 했어요. 미분한 타입의 형태가 되는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타입에 해당하는 값을 쓴다. 끝.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더 막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갔었을 때 니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4-8번 한번 봅시다. 4-8번입니다. 자, 4-8번에 보면 함수 fx가 자, f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f의 0일 때 1이고 f의 1일 때 얼마가 된다? 0가 된다 라는 거고 자,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데 자,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A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문자가 주체가 되는 문자가 A인 방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방정식에 뭘 물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해의 존재성을 물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떠올려야 돼. 해의 존재성을 떠올렸는데 자, 해의 존재성이야. 그럼 뭘 떠올려야 돼?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연속에서 배웠었던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오늘 배운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배운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거나 사이값 정리를 떠올려야 된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떠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가봅시다. 그럼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봐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보자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을 보면 여기가 FA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인데 형태 자체가 너무 밋밋해. 뭐 미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 일단은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야. 그림을 그려보면 말을 좀 꾸리기가 좋거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0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에 0이 있을 거야. 0에서 함수값이 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1에서 함수값이 0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적어도 미분 가능하니까 최소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어볼게. 사이값 정리가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이값 정리가. 자, 사이값 정리가 몇 번 쓰이느냐면 여기서 한 번 1회 쓰이는 거야. 사이값 정리가. 맞죠? 여기서 몇 회 쓰이는 거야? 2회 쓰이는 거야. 한번 써봅시다. 자, 1회만 써볼 거고 2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쓰시면 돼. 자, 똑같이 쓰시면 돼. 자, 1회를 쓸 텐데 분명히 사이값 정리는 사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야.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타입은 TP가 아니잖아. T. 자,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쓸게. 자, 어떻게?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연속이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단은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야지 틈이 있고 그 틈을 사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F0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이고 F0가 플러스 1이고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적어두고 난 다음에 자, 이게 전제 조건이 적히면 이제 거의 한 90% 점수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연속이고 이거에 의해서 자, 이거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F 어떠한 C가 얼마가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C가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정도입니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그 얘기 적으면 돼. 이해되세요? 됐죠? 그대로 적으면 돼. 자, 근데 이 형태를 어떻게도 적어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어. 자, 어떻게도 적어줄 수 있느냐? 자, 함수를 새롭게 좀 세팅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여기서 함수 그대로 사용했잖아. 근데 이렇게 세팅했대. f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내가 gx라고 선택을 했대. 오케이? 이렇게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이항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 부호 변화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 자, 부호 변화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항을 했고 원래 2분의 1인 순간의 값이 C였다면 2분의 1이었던 값이 C였다면 그 C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G는 뭐라고?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연속이다라고 이항을 통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G0를 보시면 되겠죠. G0가 아니죠. 여기 또 이상한 소리 하겠다. 0과 1에서 연속인데 C 0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도 0 마이너스 1. 미안, 0은 일단 맞죠? 그럼 G 마이너스 1이야. 나 진짜 이쪽만 보는 거야. 이쪽만. 그러면 자, G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지. 됐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GC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GC가 0인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끝. 이게 사이값 정리고 이제 사이값 정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끝. 됐죠?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자, F'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인 B의 값이 있느냐, 한 개 존재하느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느냐, 존재 여부를 물었죠. 오케이? 존재 여부를 물었습니다. 자, 존재 여부를 물었는데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는 식의 형태가 도함수잖아, 맞죠? 도함수니까 당연히 평균값 정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평균값 정리에서 우변이 지금 나타나 있는 값이고 얘는 뭐가 되는데, 저기 있는 마이너스 1은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얘구나. 이쪽 부분을 뜻하는 거거든.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딱 보면 그때서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접선의 기울기, 요 지점, 결국 여기 들어있는 요 C를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쪽 부분을 보셔야 돼.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저기 마이너스 1과 1같이 범위가 넓지만 딱 어디? 이 지점을 보여줘야 돼. 오케이? 적어줄 때. 그래서 어디를 써야 되느냐? 평균값 정리를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까지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적어줘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널찍이 적어주면 점수 못 받습니다. 닫힌 구간 0과 1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과 1 양 끝점이 제외된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른가요? 그러면 여기가 되면 여기다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 어디에서 여기 F1에서 F0를 빼는 거고, 1에서 0를 빼면 분명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미분 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하더라. 오케이? 이거인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이거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이거인 C가 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뭐 점수 잃는 경우는 없겠지. 오케이?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술하는 거 말고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볼게. 자,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F'C가 2분의 1인 지점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 주어진 조건만 보셔야 돼요. 주어진 조건만 보셔야 되니까 이쪽입니다. 됐죠?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잡혔지. 아, 점과 점을 연결한 기울기에서 저런 상황이 일어난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이지. 2인 경우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부분인데 이렇게 길이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2분의 1인 경우와 2인 경우도 반드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끝.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봅시다. 여기 학기 시작하면은 8시에 시작했거든. 8시에 올 수 있겠나? 8시에 못 오나? 힘들 것 같다고? 8시 힘드나? 야! 나 일주일 내도록 8시에 출근했어. 뭐가 힘들어? 아, 이거 안 되겠네. 자,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8시. 8시 반 어떻노? 야, 8시 반. 학기 시작하면. 아, 너도 힘들어. 8시 반? 8시 반. 8시 반에 시작하면 9시 오겠지. 8시 반에 시작하면 9시 오겠지. 내 일주일 내도록 8시에 수업해.
집에서 6시 50분에 출발해. 경산에서. 미칠 것 같아.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지 뭐. 일주일에 한 번쯤은 늦잠 자야 된다. 아 맞지. 그 필요하긴 하지. 한 번쯤은 맞아. 한 번쯤은. 그래서 일요일에 10시 하잖아. 일요일 10시 하잖아. 내가 오늘 진짜 개운하게 일어났어. 내 맨날 5시, 4시 50분, 5시 이렇게 일어나다가 오늘 7시 반에 일어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았어. 아,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잖아.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니들 잘 생각을 해봐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고3까지. 정시 한 방에 끝내야 돼. 니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한 방에 끝내야 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시 새롭게 해야 돼. 한 방에 끝내야 돼. 한 방에 끝내야 돼. 그럼 역대 수능이 잘 생각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려웠냐? 어렵지도 않았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역대 수능이 제일 마지막 연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체감 난이도가 미치도록 어렵지는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런 것들 결국 훈련 양이 실수를 가능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류가 그거야. 애매한 상태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는 그냥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야. 효과는 한 개도 없고 잘못됐다 잘했다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있어서 애매한 상태는 진짜 모르겠어. 효과가 없지.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있잖아. 바로 중간고사 있잖아. 그럼 중간고사 때 점수를 좀 확보를 해야 돼. 지금 이제 보시면 앞부분이 그래도 만만하거든. 수트 같은 경우에 미적분도 앞부분이 만만해. 근데 고등학교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앞부분이 만만치가 않아. 걔네들은 뒤에 뭐 집합 명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말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걔네들은 일말에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말에 역전의 기회가 없어. 중간고사 딱 묻히잖아. 그럼 기말고사는 결국 고3들이 배우는 힘들어하는 내용들로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뭘 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도 앞에 있는 부분은 난이도가 정말 끝까지 나온 난이도도 나는 할만하다. 니들도 할만하다. 준비할 만하다. 그래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후반부는 끝까지 봐야 돼. 수능 끝까지 다 봐야 돼. 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8시 반에 할까? 아니면 저걸 9시 반으로 당기면 내가 못 올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내가 매주 일요일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하는 게 있어서 오전에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하고 오면 정말 빠듯하게 9시 반에 해도 되긴 하는데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일단 결정된 건 아니야.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조금 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8시 반 하면 그래도 좀 길게 할 수 있잖아. 30분이라도. 그렇지, 30분이라도. 30분 엄청 크긴 크지. 누적되면.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리고 보자. 뒤로 미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니들한테 뒤로 밀면 더 낫나? 뒤 별로 안 좋잖아. 맞지? 아침에 딱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더 안 낫나? 맞지? 뒤가 더 낫나? 교민이 뒤가 더 낫나? 뒤에 뭐 1시 이때가 더 낫나? 뭐 일단 뭐 나중에 뭐 필요한 얘기 있으면 하고. 자, 일단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보자고. 쭉 가보면 이게 4-17번이거든. 4-17번. 자, 4-17번과 4-18번을 보면서 이제 센이나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어. 4-17번, 4-18번 보면서 됐지? 자, 4-17번에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뭘 만족시킨대? f'x가 얘가 지금 x가 한없이 커지게 될 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한없이 커지게 될 때 그 극한값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자, 여기 도함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미쳐야 되느냐? 첫 번째, c로 바뀌어가지고 c 자체가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문자의 변화만 있을 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자의 변화만 있을 뿐이니까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인테그랄이 갑자기 왜 나오냐? x의 제곱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얘 또한 2로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 자, 근데 단순하진 않아. 이게 혹시나 x 제곱으로 가면 특이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뭐를 이용해주면 치환이다라는 도구를 이용해주면 x 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얘가 f' t로 변하잖아.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거에 의해서 다시 2로 간다는 얘기로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이 안쪽의 변수의 모양이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어떠한 상황도 계속 2로 간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 여기 앞에 음수 붙으면 다른 얘기인지 알지? 마이너스 2x면 다른 얘기인지 알지? 모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냐하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얘가 2로 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모른다 이 얘기예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숫자 모르죠. 정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밑에 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f에 x 더하기 1이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대. 자, 이 값이 그러면 도대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 지금은 증명하여라 했으니까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자, x 플러스 1 빼기 f인데 너무 세팅이 잘 돼 있는 거야. 자, f 빼기 f 형태인데 여기는 함수 값이고 여기는 도함수 값이니까 원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얘랑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 얘랑 연결을 짓는데 빼기 형태가 나와 있고 도함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평균값 정리로 연결시키는 거야. 기본적으로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 f의 x 더하기 1에서 fx를 빼게 되면 밑에 x 플러스 1에서 x를 빼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얘가 f'c가 되겠죠.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왜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x와 x 플러스 1을 어떻게 잡더라도 평균값 정리는 항상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잖아. 근데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라고 잡아버리면 x가 100일 때도 성립, 1000일 때도 성립, x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게끔 항상 만들 수 있다. 그 전제는 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그 말은 이 얘기랑 동일합니다. 이 구조의 수식이 항상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건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누구랑 동일하지? 편값 정리에 의해서 C라는 녀석과 동일하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C라는 녀석과 동일하지.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더 생각해 줘야 될 거 뭐냐? 이게 사용된다는 얘기야. C라는 게 반드시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편값 정리에 의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무한대로 얘가 가는 거고 얘 또한 1만큼 차이 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거기 끼어있는 C 또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대체된다? 이 수식이 변수가 C로 변했으니까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간다 라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고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 X와 X 플러스 1이 탁탁탁탁탁탁 잡힐 때마다 C가 탁탁탁탁탁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C를 변수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X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변수 C라. 자, 그 다음에 4-18번 봅시다. 이제 이거 하고 증가합니다. 자, 4-18번에 보면 닫힌 구간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야. 닫힌 구간 0에서부터 3까지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 fx가 있어요. fx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속하는 다른 수 x1, x2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fx라는 구체적인 수식이 정의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저 수식을 이제 뭐다? 조작하겠다 이 얘기거든. 무조건 조작하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 자, 여기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두 수야. x1이랑 x2가 있겠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서로 그냥 뺄셈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라고? fx2에서 fx1을 빼는 거고 x2에서 x1을 빼는 거니까, 자, 이것이 뭐냐라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딱 어떤 타입인데? 평균 변화율 타입이죠. 그러면 느낌이 바로 와야 되거든. 왜냐? 이거를 보고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구조를 딱 보고 떠올려야 될 건 일단 그거밖에 없잖아. 미분 계수랑 같다. 오케이? 미분 계수랑 같다. 그러면 미분 계수를 일단 적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C가 반드시 x1이 더 작다라고 하면 내가 가정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정하면 x2 사이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죠? 왜?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왜?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누구? x1과 x2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다가 포함되긴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녀석 C는 같다가 제외될 거니까 C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C의 범위가 어디? C의 범위가 등장하면서 이 수없이 많은 점들이 딱 어떻게 이제 계산 가능한 형태가 돼버렸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니들 해보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거야. 대입하고 식을 정리, 어느 정도까지는 대입이 가능하거든? 한번 확인해볼까? 3분의 1에 x 세제곱이야.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x2에 여기 제곱이야. 더하기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어차피 묶일 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로 어차피 묶일 거니까 마이너스 x1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얘도 어차피 묶일 거 아니야. 그러면 x1의 제곱이 되겠고, 끝에 있는 이 녀석은 어차피 날아간다는 얘기지. 빼기 1이니까. 맞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밑에 있는 분모 x2에서 x1을 뺀 녀석에 의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약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약분이 되는 것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거든. x2의 제곱 더하기 x2, x1 더하기 x1의 제곱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에 x2 더하기 x1이야. 이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 뒤가 없다고. 약분까지 되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 밑에 보니까 이 녀석의 뭘 구해야 되는데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범위를 이거 어떻게 구할 겁니까? 맞잖아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변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가게 되면 끝이 없고 뒤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깔끔하거든. 굉장히 복잡한 수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거는 항상 같아지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야. 얘를 미분해서 c를 집어넣으면 c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c가 될 거니까 2차 함수 범위 나왔으니까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잘했어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구하면 얘가 나오는데 딱 답이 나오진 않아.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집합, 이 범위를 뭐라? S라고 뒀었을 때 이 S를 먹고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S를 일단 찾고 먹고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증가입니다. 증가. 그 여기에서 보면 4-18번이다. 4-18번이다. 이렇게 좀 합시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뭘 할 거냐?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렇게 좀 해봅시다. 5장이야. 극대극소야. 극대극소가 되는 거고 먼저 뭐가 나오느냐? 증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값입니다.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자, 극값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극값은 뭐냐? 딱 요거야. 증가와 감소, 감소와 증가가 되는 하나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 자, 극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컬, 지역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소적인 부분에서 최대값을 뜻하는 거야. 극대입니다. 오케이? 지역적인 부분. 왜? 이 함수가 다 본 건 아니잖아. 딱 여기만 봤잖아.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과 이렇게 되는 부분과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래프가 만약에 경향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최대값이자 얘를 뭐라? 극대값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얘도 극대값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얘는 극소, 최소라는 느낌과 동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의 그 느낌과 동일한 거야. 최소는 구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작은 값.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값은 구간 통틀어서 가장 큰 값이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경향이 내려가고 이렇게 경향이 내려가게 되면 생각을 해봐. 최대값은 없는 건데, 최대값은 없는 건데 분명히 특이한 지점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지칭할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극소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아니 이 지점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얘를 최소값이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어떠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지점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최소와 새로운 용어 다른 약간은 다른 새로운 용어를 극소라고 부르는 거고 최대의 새로운 용어 조금 다른 최대의 새로운 용어 극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최대나 최소의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주제가 뭐냐?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꿰뚫는 주제가 이거야.
결국 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잖아. 결국에는 이거야. 증감이 있고 그 증감이 변하는 지점이 극값인 거야. 그래서 5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괜찮아. 야, 이런데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 괜찮아. 좀 푹 잤어? 뭔데? 왜? 뭔 일 있었어? 왜? 아이고. 근데 아씨. 내 지하철 딱 내렸어. 지하철 타려고 하니까 지하철 타는 데까지 2분이 딱 남은 거야. 2분이 딱 남아가지고 이거 자전거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엘리베이터 탁 내려갔지. 문이 탁 열려 있는 거야. 문이 탁 열려 있길래 좋다 해서 바로 타면 안 돼. 왜냐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앞칸까지 가야 돼. 제일 앞칸까지 가야 돼. 막 이래 달렸고 막 달렸지. 1분 정도 내려가니까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 달렸어. 달리다 보니까 뒤에 핸드폰이 띡 떨어진 거야. 뒤에 뒷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떨어지고 내가 하면서 멈추는 사이에 자전거가 나랑 뒤엎여가지고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놓치고 뒷차 타고 오는데 체인도 풀려가지고 니들 체인 풀리면 감을 줄 아나? 감을 줄 알지? 많이 풀려봤구나. 자기가 타봤나? 많이 안 타봤나? 자기가 체인을 이렇게 자기가 체인 풀렸을 때 이제 감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진짜 많이 타는 이런 사람 진짜 많이 타는 거야. 휴대용 그 공기 주입구를 들고 다녀. 그리고 그 튜브 알지? 저음악의 튜브 스스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면 진짜 와. 그러니까 많이 탔다는 거지. 펑크가 나면 그 자리 즉시 자기가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 뭔 얘기 하나 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 할 때 어떻게 할래? 8시 반에 할래? 8시 반에? 아침 8시 반.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뭐 안 될 것 같지? 그건 어떤데? 9시 반. 일요일 9시 반. 일요일 9시 반. 일요일 9시 반. 일단 내가 갔다가 거기서 출발하면 30분 만에 올 수 있나? 모르겠네.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이래 되면 이제 중구난방 끝도 없이 자기 시간 중에 한 명은 여기 된다 하고 한 명은 여기 된다 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여덟 시 40분 할까? 8시 40분, 9시 40분. 40분까지 한 10분 정도는 40분 정도면 올 수 있을 것 같고 9시는. 꼭 30분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 40분 30분을 끊을까? 40분 8시 50분 8시 50분 끊으면 되잖아. 그럼 딱 괜찮잖아. 차이가 없어. 그래, 차이가 없지. 그래서 내가 8시 반에 하자고. 8시 반에 하면 딱 좋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좀 늘려봐야 될긴 할 텐데 모르겠네. 그래서 내 8시에 생각했다니까. 8시. 네 학교 8시에 가잖아. 학교 8시 가지 안 가나? 8시까지 가지. 그래, 학교 가듯이 학원 가는 거야. 그 대신 일요일날 좀 늦게 오고 일요일날 10시에 오고 푹 자고. 근데 8시에 자신이 없구나. 하기사 9시도 맞지? 9시 오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일단은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고. 자, 증감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증감부터 하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게 뭐냐? 결국 우리가 도함수를 배운 이유가 여기 있어. 도함수를 도대체 왜 배웠을까라는 게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x가 실수에 대해서 x가 실수야. 그냥 구간 내에 어떤 구간이 있어요. 구간 내에 하나의 x 구간. 근데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 자,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닫힌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열린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실수 전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타입의 구간들이 있겠지. 근데 구간 내에 조사를 했어. 근데 미분 가능한 거야. F가 미분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까지 끌려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뭐야? 자, 부호에 주의하세요. 부호가 지금 양인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적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F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어지느냐? 이 중간의 연결고리를 누가 메꿔주느냐? 평균값 정리로 민밸류 시어렘이니까 MVT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됐지? 아, 평균값 정리 진짜 적기 귀찮다. MVT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앞에서 배운 민밸류 시어렘입니다. MVT야. 그래서 자, 얘로 연결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봐봐. 그러면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저 구간에서 아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야. 구간 내에 들어있는 임의의 x1과 x2를 가지고 오는 거지. 서로 다른 거. 오케이? 서로 다른 거 x1과 x2를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편의상 내가 x2가 더 크다라고 할게. 편의상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x2에서 x1을 빼는 거야. 미분 가능하니까 x1에서 x2까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평균값 정리를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고 why? 무조건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랑 같아지는 뭐가 생겨요? 미분 계수가 생기죠. 오케이? 미분 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자고. 얘가 뭐가 되지? 다른 건 내가 다른 정보는 모르잖아. 다른 정보는 모르고 얘가 양이다라는 조건은 전제로 A 깔려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리고 또 봐봐. 어떻게 증가로 이어지는가 봐봐. 그는 이도 이 연결고리는 지금 모르잖아. 저거 안 들었으니까. 그냥 이것만 들으면 돼. 이것만 들으면 돼. 자, 누가 더 큰데? x2가 더 크지. 그럼 얘 뭐예요? 양수죠. 맞죠? 양수죠. 여기 양수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양수죠. 맞죠? 그럼 잘 들어봐.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줄게. x1이 분명히 x2보다 작은 상황이야. 근데 얘가 양수란 얘기는 fx2가 컸다는 얘기야? fx1이 컸다는 얘기야? fx2가 컸다는 얘기지. fx2가 누구보다? fx1보다 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뭐 뜻해? 이 말이잖아. 출력값을 큰 걸 집어넣었더니 아니지, 입력값을 큰 걸 집어넣었더니 출력값이 커졌다 이 얘기잖아. 이게 뭘 뜻하는데? 증가를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자, 함수가 있어요. 증가하는 함수의 특징이 뭔데?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대응하는 대응값이 더 크잖아요. 자, 그래서 증가하는 상황은 입력하는 대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함수값에서도 큰 걸 넣으면 큰 게 나온다 이 얘기야.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입력하는 값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큰 값이 나온다는 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 얘는 감소하면 x1이 분명히 x2보다 작은데 근데 fx1이 fx2보다 어떻게 된다? 이쪽이 더 크게 돼버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됐죠? 감소한다는 뜻이야. 얘가 뭐야 뜻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얘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뭐가 성립한다? x1과 x2가 작은 상황에서 입력값 자체가 이렇게 되면 출력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증가로 이어진다 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뭐는 기억을 해둔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가 증가한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다 됐나요? 저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감수가 되겠지. 이해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감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감수한다는 얘기야. 다 됐나요? 자, 조금만 더 이어서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볼게. f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f가 증가하는 거고, 만약에 f'이 0보다 작으면 f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 됐죠? 자, 그냥 이면 이다가 되는 거니까 명제적인 측면으로 조금 보셔도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됐어?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미난데 뭐가 재미나냐? 이게 이제 그런 거야. A이면 B이다가 성립하면 B이면 A이다도 성립할까? 라는 거거든. 이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 함수가 만약에 증가한대. 바꿔서 생각해서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클까? 라는 건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생겨.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은 문제 풀 수 있는 도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부터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자, 이까지는 납득하죠.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한다. 이까지 납득하지? 이까지 됐지? 이까지 받아들이면 돼. 흡수하면 되는 거고 얘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대한 납득을 시켜줄게. 만약에 f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f가 증가하게 되면은 도함수가 0보다 클까? 라는 건데 딱 생각나는 게 한 개가 딱 있어. 어떤 부분이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가 수학 1할 때 거듭 제곱근 하면서 y는 x의 3승이라는 그래프를 은연중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0,0을 지나면서 0,0을 지나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원점 대칭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인데 얘 증가해 감소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증가하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거야? 아니죠. 단 한순간이 빠져있지. 누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맞죠?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다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증가하면.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겨.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가 증가할까? 라는 거지. 얘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자, 여기다 그려줄게. 자, 이렇게 쭉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전부 다 양이지. 하나로 빠짐없이 양이지.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구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일부가 상수함수처럼 x축과 평행한 거야. x축과 평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0이 되겠지. 여기는 도함수가 뭐라고?
0이고 여기는 도함수가 양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수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는 또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쪽은 된단 말이지. 지금 현재 이쪽은 되잖아요. 이쪽은 돼요. 반대쪽은 돼요. 근데 이쪽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장치를 마련해봐. 어떤 장치를 마련해 보느냐면 f'(x가) 제로인 지점이 제로인 이 지점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뭐다? 가상계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계는 뭐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겠지만 자연수처럼 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 여기는 세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는 세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 세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상계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F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도함수가 0 이상인데 니들 해설해보면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이 가상계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용어는 이거야. F가 뭐다? 다항함수야. F가 다항함수면 이런 일이 절대 그러니까 가상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만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상계로 한두 개 톡톡톡톡 세릴 수 있는 상황만 생긴다 이 얘기야. 이렇게 쭉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 어디 있어? 이런 상황 자체가 안 생긴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서 다시 재구성한다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가 다항함수라면 끝이야. 증가합니다. 오케이? 됐죠? 이게 누구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F가 증가라는 부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감소로 변하겠죠. 지나쳐지겠어요? 이해되세요? 끝! 더 이상 이제 논란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이제 쉬는 시간 마치고 극값 극대급수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좀 쉬어봅시다.